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서 58페이지는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요. 화면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이제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네, 요거는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x는 0꼴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요. 요것의 해는 우리가 2a분의 기억나시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써주시고요.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됐었죠. 그리고 물론 요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a, b, c는 실수라고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에서 맞이할 모든 이런 방정식, 부등식 이런 애들은요.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인 것들만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 c는 실수라고 해주시면 돼요.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도 이렇게 ABC는 실수다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실수겠구나 하고 앞으로는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도 한번 그래서 그냥 지울게요.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우셨을 때는요. 근해 공식에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게 뭐가 0 이상이냐면은 정확히는 이 루트 안에 나와 있는 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중학교 때는 붙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어떤 걸 알았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음수의 제곱근을 하면서 이렇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수로 인정을 했었죠. 그쵸? 정확히는 허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 E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인 것들만 인정을 해줬지만 이제 복소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는 것들도 근으로 여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0 이상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건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거 뭐냐? 근해 공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하던 것들이죠. 이 값이 0 이상이면은 요 x값은 우리의 해는요. 실수인 것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근을요. 실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실근이라고 적어줄게요.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요 실근은 실수인 근을 줄여서 실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근이 허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허수인 근을 가지게 되고요. 이 허수인 근 줄여서 허근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를 복소수 범위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허근까지 포함을 해주게 된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은요. 결국에 항상 근을 갖게 되는 거죠. 허근을 포함한다면 항상 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했었지만 그때는 어차피 배운 게 실수 범위까지밖에 안 배웠으니까 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실수인 근이 없다, 즉 실근이 없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 경우에는
허수인 근, 즉 허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해는요,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존재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도 슬쩍 얘기했었지만 요 A, B, C는 실수인 것들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직접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요 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옆쪽에 있는 요 문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요. 이제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근의 공식 쓰셨을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면은 여기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하지만 이제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루트 마이너스 15는 루트 15i로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보시면 요거 허수인 근, 즉 허근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를 보시면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의 공식 쓰시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거는 루트 안에가 그냥 17이니까 양수로 나오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실근을 가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되셨겠죠? 그래서 요 근의 공식 적용하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요 실근과 허근을 판단할 때 뭐만 봐주면 되냐? 루트 안에 있는 값만 봐주면 돼요. 루트 안에가 0 이상이면은 실근을 가질 거고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으면은 허근을 가지겠다.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에 따라서 이제 실근과 허근이 판별이 되겠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를요. 판별식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실근인지 허근인지 이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해주는 식이다 해가지고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고 요거를요. 알파벳 대문자 D를 이용해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D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값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값이 아니라 그냥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었던 그 값을 이제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판별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게 알아볼 건데요. 요 2차 방정식에서 d를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의를 했다.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이 판별식의 값이요. 0보다 큰 경우를 볼게요. 얘가 0보다 크다면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이 나올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시기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하면은 근이 총 두 개가 나올 거고 루트 안에가 양수기 때문에 실수인 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불러줄 거냐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요. 자, 두 번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를 한번 볼게요. 이게 0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루트 안에가 0이 되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냥 x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는 근이 한 개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이 한 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중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중근의 뜻은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실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중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처럼 보일 뿐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위에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좀 되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그렇기에 또 중요한 경우인데, 이 중근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요거 여러분들이 뭐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보시면은 x는 1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얘를 인수분해해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x-1, x-1은 0이다. 보통은 뭐 그냥 x-1의 제곱은 0이다 라고 쓰지만 제가 이렇게 두 1차식의 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 근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자, x-1은 0, x-1 곱하기 x-1은 0이잖아요. 그러면은 곱해서 0이니까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 돼요. 그럼 앞에 게 0인 거, 다시 말해서 x는 1이라는 근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게 0이라면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x는 1이라는 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근이 가운데는 사실 또는이라고 써야 맞겠죠. 두 근이 나오는데 근이 x는 1이거나 x는 1이에요. 두 개가 중복됐죠. 이런 경우를 우린 중근이라고 불러줍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요. 근을 하나로 세지 않아요. 근이 두 개가 나온다고 세주시면 됩니다. 근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같더라.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고 그게 중복되니까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른다. 요거 꼭 근 두 개가 생긴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이제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오면서 허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은 허근이 나왔었잖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직접 구해보지 않아도 그냥 판별식의 부호를 이용해서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인지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만 판별하라고 했는데 굳이 근의 공식까지 쓸 필요는 없단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더라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학교 때 좀 했으니까. 근데 이제 허근이 나오는 경우를 좀 살펴볼 텐데 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이 경우 이때 이 두 허근 사이에는 독특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문제 1번에 1번 다시 보시면요. 요 근이 x는 2분의 요거 이렇게 쓸게요. 2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15i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 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i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잘 관찰하시면은 허수 부분 앞에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쵸? 허수 부분 앞에 있는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근데 2분의 3이랑 2분의 루트 15는 같죠. 그럼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쵸? 켤레복소수 관계가 됩니다. 켤레복소수 관계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요 예제에서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두 허근은 무조건 서로 켤레복소수인 관계로 나오게 됩니다. 서로 켤레복소수인 관계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볼까요? 물론 여기서 a, b, c는 실수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방정식의 한 근이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i라고 합시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i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는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E-i가 돼요. 한 근이 E 플러스 i면은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켤레복소수 관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에는 한 근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의 근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실근을 가질 땐 불가능하죠. 하지만 허근을 가질 때는 이런 켤레복소수라는 성질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게 성립하려면은 여기서 ABC가 실수여야 돼요. ABC가 실수인데 ABC가 이제 허수가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범위에선 절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볼 일이 없어요. 무조건 개수 실수인 것만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2차 방정식의 근, 자, 무조건 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모든 경우에 있어서 2차 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가져요. 복소수 범위에서 물론 복소수 범위에서 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근데 요거는 2차 방정식의 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1차 방정식은요,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갖거든요. 무조건 하나의 실근을 갖죠. 그쵸? 다시 얘기하면은 1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한 개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다? 두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다음에 배우겠지만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고요. 4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4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수에 따라서 그 방정식의 근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무조건 근이 2개구나. 그런데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거, 2차 방정식 근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실근으로 나오거나 허근으로 나오거나 둘 중 하나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데 실근 하나, 허근 하나 나온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두 허근이 켤레복소수 관계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시다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허근이 나온다 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고요. 서로 같은 두 실근도 실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실근을 가지는 경우는 판별식이 0 이상이고요. 그리고 허근을 가지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실근이라고 얘기하면은 판별식 0 이상이다. 중근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판별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에 있는 예제 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예제.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에요. 여기서 근을 구해라가 아니라 그냥 근을 판별하라고 했을 때는 요 위에 거 해주시면 돼요. 판별하라? 판별식 써서 부호가 0보다 크다, 작다, 같다로 나눠가지고 어떤 근을 갖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요, 이제 판별식 쓰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이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뭐랬어요? 그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되셨죠? 그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인데요. 요 2차 방정식은요, 이제 판별식 쓰시면은 b제곱 36이 되겠죠? 마이너스 4ac에서 0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표현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제 중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 판별식 쓰실 때도요, 약간 근해 공식에서 그 짝수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썼던 근의 공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이 판별식을 쓰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근의 공식 이런 버전도 있었습니다. 자, 근의 공식 어떤 거였냐면요. ax제곱 일단 요거 2차 방정식 요렇게 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볼게요. 물론 여기서 abc는 실수입니다. 그랬을 때 요 b가 약간 2가 곱해져 있는 형태, 뭐 짝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2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은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일단 이 버전에서의 근의 공식은 얘였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런 형태, 그러니까 x의 개수를 봤을 때 2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근의 공식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근의 공식에서 전체적으로 2로 나눠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2를 나눴다. 그래서 지금 b 대신에 2b 프라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교해 보시면은 왼쪽 식에서 분자분모를 2로 나눈 형태가 오른쪽 식이 돼요. 자, 그럼 이제 판별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 부분, 이 루트 안에를 판별식이라고 했었죠. 근데 루트 안에도 형태가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의 판별식 d가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판별식은 어떤 형태다? 이 주어진 d보다 4분의 1배가 되어 있는 형태,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x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별식의 4분의 1한 값, 4분의 1배를 한 값, 4분의 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공식 써도 되는데 아무래도 요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판별식에서 중요한 거는 부호예요. 값 자체가 얼마나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다 작다 0이다만 보면 되는데 뭐 4분의 1을 곱한다고 해서 부호가 바뀌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4분의 d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에서 4분의 d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x 앞에 6이죠. 그거 절반하면 3이고요. 그거 제곱하면 9입니다.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9니까 0이 되고 위에 있는 d보다 정확히 4분의 1배가 되어 있다 하는 게 바로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앞에 2 곱해져 있는 경우는 4분의 d도 많이 써요. 그래서 3번 보시면은 똑같거든요. 얘도 4분의 d 쓸 수 있는데 일단 d를 한번 써봅시다. 그냥 판별식 쓰시면요. 4제곱 16이고요. 마이너스 4a c니까 얘가 0보다 작죠. 뭐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8입니다 하셔도 되는데 0보다 작다라는 것만 확인됐으면은 굳이 그거 다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그런데 이것도 4분의 d를 한번 써보죠. x 앞에가 마이너스 4니까 그거 절반에 제곱하시면 4죠. 마이너스 ac 하시면은 역시나 위에 해놓은 d보다 4분의 1배가 된 값이라는 거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분의 d도 전 앞으로 적극적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거를 새로 배워봤어요. 판별식. 그래서 교과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도 잘 읽어보시고요. 요거 판별식 정리하는 거 우리 같이 했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문제까지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2번, 예제 2번, 문제 3번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4번 지금 잠깐 이거 멈춰놓고 풀어보시면 돼요. 자, 멈췄다가 다시 푸셨나요? 그럼 문제 4번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서 이번 수업은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 4번 보시면요.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0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도 뭐 굳이 ABC가 실근이다 이런 얘기가 없죠. ABC가 실수다 이런 얘기가 뭐 써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방정식 문제니까 ABC는 실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죠. 최고차항 앞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 범위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단 A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C도 0이 아니래요. 자, 여기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은 이 2차 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얘기 그럼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요 제가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A와 C의 부호가 다르대요.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은 A와 C가 각각 뭐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플러스든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호가 다르면은 AC 곱한 거는요 0보다 작겠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가 돼요. 자, 그래서 AC 자체는 0보다 작은데 여기 앞에 보면 뭐예요? 마이너스 4AC죠. 마이너스 4AC는요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0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커요. 그럼 이제 b제곱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b제곱 봅시다. b제곱은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항상 0보다 이거 크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b가 0일 수도 있죠. b제곱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0 이상인 데다가 마이너스 4ac도 양수죠. 그럼 0 이상인 거에다가 양수를 더하니까 무조건 요 값은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0보다 커져요?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한 그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거를 한번 구해봤고요. 요거 문제 저는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그 근이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인지 아니면 중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인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